강의는 그냥 여기는 그냥 말로 하려고 했더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하도 자료 얘기해가지고요. 일단 자료 만들었으니까요. 자료를 일단 가져가셔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오시고 안 들어도 되겠다 그러면 독서실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어차피 잠은 자겠지만요. 알겠죠? 자, 2016년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 강의 있어야 그러지 내일부터 보면요 답답할 거예요. 아마 내 생각이요. 강의를 듣는 게 빠를 거예요. 알겠죠? 자, 1번요. 자, 민법 총칙 보고 계시죠? 자, 1번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은 무주물 선점이죠? 특정 승계는 해사합병 틀렸죠? 해사합병은 바로 옆에 상소와 더불어 포괄 승계이고요. 특정 승계는 뭐냐? 매매, 증여, 경매요. 매매라든가 증여라든가 경매를 얘기하죠. 매매나 증여나 경매. 작용은 뭐죠? 효력이죠?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한다. 또는요 임차권이 대항력을 치닫는 것을 얘기하고요. 절대적 소멸은 건물의 멸실이죠. 건물의 멸실. 절대적 소멸이죠. 그 다음에 2번은요. 병이 갑소유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인하게 20년간 점유하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점유 취득 시효는 등기를 한다 할지라도 승계 취득이 아니고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건물이란 것은 뭐죠? 기둥하고 그 다음에 지붕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주된 벽이 있어야 되죠. 이 주된 벽이요. 이건 갑인데요. 이런 것을 만들어지기 전에요. 의리한 사람이 건물을 완성을 했다. 의리 건물을 완성했어. 그러면 이것을 뭐란다? 의리 무슨 취득한다? 원시 취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요. 후에 만약에 병이 완성을 했다. 병이 완성. 이렇게 됐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한다? 일단은 갑이요. 원시 취득을 해요. 갑이 원시 취득. 여기는 누가요? 의리 원시 취득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기둥하고 지붕하고 벽이 딱 만들어지죠? 그러면 인테리어가 됐냐 안 됐냐 떠나가지고 무조건 그것은 건물이 완공이 된 거죠. 그럼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죠. 그래서 한번 보셔요. 그리고 3번은요. 3번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공사의 중단 시점에 아직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 알겠죠? 그럼 병은 무슨 취득한다? 원시 취득 이렇게. 그러면 4번은요. 4번은 우리가 경매죠. 아까 막 그랬죠? 그 맨 위에서 한번 쓰라고 그랬죠? 특정 승계에서 경매의 경우는 경매하고 증여하고 매매는 무슨 승계다? 특정 승계. 특정 승계는 무슨 승계다? 이전적 승계. 이전적 승계는 무슨 승계다? 승계 취득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권리가 이제 취득할 때 뭐가 있냐? 원시 취득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승계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은요. 이전적 승계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설정적 승계가 있고, 그다음에 설정적 승계요. 이전적 승계는요. 특정 승계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포괄 승계가 있죠. 포괄 승계는 뭐다? 상속이죠. 특정 승계는 뭐다? 지금 말하는 경매라든가 매매죠. 그래서 경매는 봐봐. 경매는 따라가면 경매는 특정 승계고 이전적 승계고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경매를 원시 취득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알겠죠? 자, 법률행위죠. 5번 법률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죠. 그래서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하고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 동그라미 그러면 바로 옆에 계약 동그라미 계약. 그러면 재판 채권자 취소권은요 반드시 재판으로만 행사를 재판. 그다음 8번 채무 인수죠. 이런 봐봐요. 채무를 인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채무를 인수한다. 그러면 내가 멋대로 내가요 남의 채무를 인수할 수 있나요?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채무 인수를 뭐란다? 계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추인이나 상계나 면제나 계약 해제는 단독행위죠. 그럼 이걸 이제 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세 가지요. 여기 합의 해제 다른 말로 이것을 뭐란다? 해제 계약이라고 얘기해. 해제 계약이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계약 해제가 있죠. 계약 해제가 있고요. 해제 여기는요 해제 조건 이렇게 해서 해제 조건. 여기서는 항상 끝이 중요하다. 끝이 계약 해제 계약하고 계약 해제하고 다른 말이에요. 이것은 계약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단독행 해제권 단독행이에요. 이것은 조건이에요. 여기는 합의 해제인데 그럼 어떻게 여기 합의란 말이 있으니까 이것은 계약이에요. 합의. 그러니까 이것을 계약 해제 계약이라고 해제 계약. 끝이 중요해. 여기요 계약 해제죠. 해제는 단독행이에요. 해제권 취소권 단독행이죠. 알죠? 이렇게 구별을 해야 돼. 이걸 구별 못하면 정답이요 5000% 빠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일방행위죠. 일방행위는 뭐예요? 일방행위는 이것은 단독이에요. 단독 일방이니까 단독. 그런데 일방예약은요? 일방예약이죠.
예약은 언제나 뭐예요? 계약이에요. 계약. 알겠죠? 계약. 그 다음에 증여죠. 증여는 뭐예요? 증여는 계약이에요. 계약. 그런데 뭐가 단독행위 뭐가 있죠? 유증이요.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요.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이해를 해야죠. 알겠죠? 일단 이판 사판 모르겠다. 그러면 D를 가는 거죠. D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예약이다. 예약은 계약이고요. 유증은 단독행위고 증여는 계약이에요. 증여는 증여 계약이죠.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죠?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9번은요. 유원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맞죠? 면제는 면제. 여러분 면제 앞에다 써. 채권 양도. 채권 양도하고 면제를 준물권행위라고 그래요. 준물권행위요. 거기다 또 써. 준물권행위 옆에다 써요. 물권행위라고 써봐. 준물권행위 옆에다가 물권행위 써봐. 물권행위는 뭐냐? 써 옆에다가 소유권 이전, 전세권 설정 이런 것들을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소유권하고 전세권, 저당권을 뭐라고 한다? 물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물권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여러분 우리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어. 채권양도가. 채권양도는 준물권행위다. 채권양도 채무면제 준물권행위다. 그것을 물권행위 그러면 날가나. 물권은 뭐냐? 우리 민법에 물권은 뭐가 있어? 점유권, 소유권, 증권, 유치권, 주권,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점유권, 소유권, 시장권, 전세권, 유치권, 주권, 저당권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8가지가 물권이죠. 그 물권을 이전한다, 양도한다, 포기한다, 소멸한다 이런 것이 물권은 어쩌고, 물권은 어쩌고, 소유권은 어쩌고, 전세권은 어쩌고, 유치권은 어쩌고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권에 관한 것을 물권행위라고 그래. 그런데 그거 말고 채권 양도하고 채무 면제를 뭐라고 한다? 준물권행위다. 연결해서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죠. 대가적 의미를 뭐라고 한다? give and take라고 그래. 주고받는 거. 매매계약 봐봐. 등기를 해주는 대신에 매매의 대금을 받죠. 우린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유상이라고 하죠. 유상. 그런데 대가적 의미가 없는 것이 있죠. 뭐가 있다? 무상. 무상은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이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무상이라고 하죠. 유상과 무상을 합해서 뭐라고 한다? 출연행위라고 그래. 출연행위. 무슨 행위? 출연행위다. 출연행위는 뭐다? 내 재산은 뭐가 되고? 다운. 상대방 재산은 뭐 되고? 업. 알겠죠? 이렇게. 또 법령이 목적이죠. 목적은 확정될 수 있어요. 장차가 뭐죠? 이행기까지. 그 다음에 가능과 불능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구분하죠.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 불능은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의 기준으로 원시적과 후발적.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은 무효이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질 수가 있고, 만약에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부족하죠. 담보 책임으로 간다. 그런데 후발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14번요. 매매계약 체결 전날은 뭐죠? 원시적이죠. 화재로 멸실 원시적 불능이죠. 그래서 이것을 원시적 불능. 무슨 이익 배상이다? 신뢰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목적의 적법성이죠. 그럼 적법성은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나누어져. 봐봐.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요. 강행하고 임의 규정으로 나누어져. 그런데 여러분요. 이 강행 규정은 또 뭐로 나누죠? 효력 규정하고 무슨 규정하고 단속 규정으로 나누어져. 그래서 효력하고 단속으로 나눠진다. 단속 규정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중간 생략 등기,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알겠죠? 그다음에 또 뭐죠? 효력 규정은 뭐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명의 대여 안 되죠? 여러분 공유기사 자격증 대여하는 거 가장 많잖아요. 1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왜 그걸 빌려주나 모르겠어요. 아무튼요, 명의 대여. 그것은 무효이죠? 그 다음에 명의 시당 약정, 토지거래 허가. 다 그것은 무효가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공익법인에서 채무 부담을 할 때 주무관 측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 또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윤락녀가 윤락행위를 하기 위해서 선불금을 미리서 땡겨 쓰는 것, 투자 수익 보장 약정, 이런 것들이 다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 속에서 효력 규정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6번은 뭐죠, 여러분요? 15번은요,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죠. 그래서 사법상 무효가 아니고, 여러분 사회적 타당성을 결의했죠. 강행 법규에는 위반되지 않았어? 사회적 타당성을 결의하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여기 봐봐, 여기. 우리 여러분요, 목적은 먼저 뭐다? 확정성. 그 다음에 뭐다? 가능성. 그 다음에 뭐다? 적법성. 사회적 뭐다? 타당성. 이렇게 이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야. 먼저 어떤 행위가 있어. 그 행위가 확정될 수 있는가를 봐. 그러면 그것이 가능한가를 봐. 적법한가를 봐. 요즘 강행법규 위반되지 않았죠? 적법하죠?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가 봐.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무효가 돼. 그러니까 아무리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사회적 타당성, 우리가 사회적으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는 것은 법률 행위 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해. 내가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작물인 걸 모르고 내가 매수를 했어. 나중에 한 달 뒤에 작물인 걸 알았어. 그래도 이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번은요. 오로지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 103조 위반. 비자금은 103조 위반이죠.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 이것은 내가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냥 암기한 거죠. 그냥 불러준 것도 목이 아플 정도예요.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 그래서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비자금은 무효예요.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는 게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목소리 크게 할게요. 앞으로 하고. 자, 이번요. 20번은요. 부적 관계로 청산이죠. 첩 관계로 청산. 청산이 뭐죠? 해소죠. 해소. 해소 좋은 거잖아요. 알았죠? 생활대책 마련의 의미로 금원을 지급. 그래서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올해 세 군데서 시험에 나왔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의한 무효죠.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그래서 추인이 안 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도망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22번은요. 현저하게 고율의 이자 약정이죠. 현저하게 고율의 이자 약정.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의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23번 위약벌이 과도하게 거기를 둔 거 과도하게.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겁다. 103조 위반이다. 23요.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요건으로 조건으로 어떠한 고프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요. 통상적으로 용인 그러면 유효. 용인되는 정도를 초과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어떠한 고프할 것을 약정한 경우 허위의 증언을 부탁한 경우와는 달리 103조 소중의 반사회질성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그게 틀렸다고. 왜냐? 이 증언의 대가는 통상적으로 용인 밑에 나와 있죠. 무효. 그럼 아니 용인 통상적으로 용인 유효.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 뭐 무효. 알죠? 그 밑에 써놨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안 돼. 반사회질성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 그러면 틀려. 다음에 25번은요.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 여기까지. 소유자가 동그라미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동그라미 제3자에게 처분 줄 것이고 이것을 뭐라 한다? 소유자는 불법행위죠. 알겠죠? 그런데요. 제3자가 이와 같은 불법행위 첫 끝가담 103조 위반으로 뭐가 된다? 무효. 그 다음에 26번 27번 보면 줄고 같이 묶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공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투기의 목적으로 세입자 입주권을 15매를 매입했다. 투기의 목적 투기 공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28번 우리가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이 뭐냐? 반사회 질서. 반사회 질서는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이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죠. 그래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불법 조건이죠. 불법 조건은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자, 29번은요. 형사사건에 관해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형사사건 103조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민사사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그런데요.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은 뭐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여기는 뭐냐면 변호사 성공보수라는 것은 변호사라는 것이고 변호사법 위반은 변호사 아닌 자가 알겠죠? 말이 다르다 이런 말이죠. 언제를 기준한다?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그 다음에 장래의 첩관계를 미리서 와이프가요 남편이 첩을 두는 것은 미리서 승인했어. 미리서 장래의 첩관계를 미리서 승인. 참 너그러운 분이세요. 알겠죠? 그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된다. 알겠죠? 자기도 아마 무슨 대책이 다 있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했겠어요. 알겠죠? 옆집 총각하고 또 알겠죠? 다 있었겠죠. 자, 32번 변호사 아닌 자가 이걸 뭐란다? 변호사법 위반이죠. 변호사법 위반. 알겠죠? 103조 위반된다. 33번은요.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계획인가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계획 수행과 관련해서 기부금을 받아. 기부금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건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계획 수행과 관련해서 기부금을 받는 것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요?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승인하면서 반대로 다른 사람도 돈을 받는다. 말이 앞뒤로 안 맞잖아요. 알겠죠? 자, 이중매매는요.
갑이요 A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아직 미등기인 상태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만 수령한 뒤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기를 맞춰준 경우 병이 갑의 이중 매매에 뭘 했다? 적극 가담. 뭘 했다? 적극 가담. 그러면 을은 갑을 뭐라요?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적극 가담. 그러면요. 을은 갑을 대위죠. 대위 직접 된다는 을은 동그라미 직접 된다 안 되죠. 그러면 이중 매매는요. 이중매는 이중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죠. 적극 가담했다. 아마 임대차가 뭐가 필요 없어. 적극 가담이라면 아까 우리 뭐를 했죠? 좀 뭐죠? 취득쇼도 무슨 말이 있으면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36번 부동산 이중매매가 봐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 거기 줄 거 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 이 말의 뜻이 뭐냐 적극 가담이란 말이에요. 적극 가담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동담하고 추인 X 추인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으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사람 다시 무효 절대적 무효인데 다시 이전받은 사람은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받는다 보호받지 못한다 보호받지 못한다 이중 매매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득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불공정한 법령이죠. 그럼 불공정한 법령에서 두 번째요. 그래서 37번에 무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궁박은 누구 본인 궁박은 본인. 38번은요. 우리가 불공정한 법령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폭리행위에 악의가 없거나 현저한 불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폭리행위에 악의가 없거나 현저한 불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법령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경솔과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다 있어야 돼요. 일부만. 그래서 감정평가자 시험에 뭐라 했다?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몇 개만 있어도 돼?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그래서 하나만 입증해도 돼. 증명할 때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다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만 하나만 증명해도 된다. 그 다음에 40번은요. 우리가 불공정한 법령이 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이퀄 폭리의사죠. 폭리의사가 있어야 되죠. 폭리행위의 악의 즉 폭리의사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령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4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말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말 수 있다. 전환. 그래서 우리가 103조의 경우는 무효행위 추인도 안 되고 무효행위 전환도 안 되지만 104조의 경우는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 전환은 인정이 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요건 즉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어야 되죠.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여기 보면 밑에 다이아몬드 보면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가? 이를 증명하는 자. 누구죠? 이를 누구죠? 무효를 증명하는 자, 주장하는 자. 불공정한 법령행위가 무효이죠? 무효는 무효행위 추인에 의해서 무효행위 추인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효가 될 수 없다.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없다. 뭐는 될 수 있다? 전환은 될 수 있다.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우리 시험은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죠. 이것을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객관적 가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틀려. 알죠? 주관적 가치 그러면 안 돼. 46번 어업권의 소멸로 손실보상금 분배죠. 손실보상금 분배에 관한 어총계 총회결의 어총계 총회결의도 현저하게 불공정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불공정한 법령이 아니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멀쩡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지금요 대구과 그 지역은요 지금 부동산이 많이 폭락이 됐대요. 1억 이상이요. 1억 이상 폭락이 됐단 말이죠. 계약을 체결할 때는 1억이 더 넘는 가격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1억 이상 폭락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1억 넘게 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 내놓죠. 왜요?
자기가 지금 한번 버텨볼 때가 한번 버텨보고 죽더라도 그렇잖아요. 1억이나 폭락이 되는데 누가 그 1억 벌려고 하면요. 힘들어 안 들어? 힘들어.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내놔. 알겠죠? 그러니까요. 부동산이 폭락됐다 해가지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가격이 다 다운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경제하지만은 약간의 이제 우리가 소비를 할 때 내가 재산이 소득이 떨어졌다 해서 소비를 원래 100만 월 100만 원 했던 사람이 월 50만 원으로 소비가 소득이 떨어졌다 해서 소비를 갑자기 낮추냐? 생활 수준 낮춰. 그게 아니라고. 톱니역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보는 거죠. 가다가 다시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가다가 또 한번 와보고 이렇게. 알겠죠?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는 5억이었는데 한참 지나가지고 보니까 한 1년 지나고 보니까 2억으로 뚝 됐네. 2억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불공정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불공정이냐 아니냐 것은 계약 체결할 때 당시 그때 가격이 적정했다. 나중에 폭등하든 폭락을 하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법령의 해석이죠. 법령 해석에서 보면 보통요. 매도인하고 매수인한테 계약을 하면서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모든 것은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 이렇게 둘이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법률행위의 해석은 누가 하는 것이다? 법원이 하는 것이 법원. 알겠죠? 그래서 법매도인의 해석에 따른 조항은 법원의 법령의 해석권을 구성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시험도 한번 나왔었죠.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법령의 해석을 할 때 항상 나오는 질문인데요. 봐요. 가방으로 이렇게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 을이 대리인이에요. 이건 본인이에요. 이 사람은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 이 상대방하고 대리인하고 교통 계약을 하죠. 이걸 대리해서 계약의 당사자라고 하죠. 그런데요, 갑하고 병하고는 어떻게 했냐면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지만 계약의 당사자는 당신과 나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합의를 했어. 본인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합의를 했어. 그러면 아무리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한다고 할지라도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다? 본인하고 상대방이다. 이런 말이죠, 지금. 내가 지금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봐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자, X부동산 소유자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해서 병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을을 대리인을 통하여 갑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병의 의사만 인정된 병의 의사만 인정.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갑하고 병하고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갑하고 병하고 합의. 알겠죠? 그런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알겠죠?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는 당연히 갑과 병이 된다. 오 X. X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요, 그러면요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또 뭘 보냐면 밑에 비진입 표시를 한번 봐요. 이런 우리가 이제 비진입 표시에서는 여기는 지금 얼마 나오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원래 비진입 표시가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시험에도 우리 시험에도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거라잖아요. 통지적 표시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럼 왜 그래요? 비진입 표시는 사실 그렇게 많은 논점들이 없단 말이죠. 이런 첫 번째요, 진이 있는 의사 표시가 있죠. 진이 있는 의사표시 5가지. 첫 번째 5가지 중에서 2가지는 무조건 알아야 되죠.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의 의사표시. 당시의 상황. 두 번째는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의 의사표시. 2가지를 정확히 알고 나머지 이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자의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가지는 뭐죠?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대축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축을 명의를 빌려준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다?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사립학교 교직원이요. 사립학교가 사립학교 교직원의 이름을 빌려서 대출을 받았다. 교직원의 의사는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마다 진이 있는 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비진입 표시 원칙은 사립대학교 조교수 사건이고요. 비진입 표시가 원칙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비진입 표시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비진입을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2가지에서 크게 적용이 된다. 첫 번째 대리권 남용. 대리권은 남용이라도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진다. 하지만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두 번째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사용자의 강요,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알겠죠? 이러한 경우는 뭐다? 비진입 표시고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자, 50번은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래서 맨 끝에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대리권 남용의 유추 적용. 대리권 남용의 유추 적용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51번은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의사표시에 누가 무효를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가 증명. 누가? 그래서 107조하고 108조에서 증명 책임은 누가 진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자, 통정의 표시요. 여러분, 통정의 표시에서 제3자 글쎄요. 작년에도 나왔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는데 제3자는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죠. 지문. 그 제3자가 아닌 거. 제3자가 아닌 거 누구다? 제3자가 아닌 거. 먼저 첫 번째 당사자 안 된다. 그 다음 당사자 누구다? 상속인 안 된다. 상속인. 그 다음에 당사자의 계약상 뭐라는 거? 지위를 승계한 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누가 있다? 수익자. 수익자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가 채권의 가장양도. 채권의 가장양도.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누구다? 채무자. 채무자. 그 다음에 물상보. 노노노노. 채무자 일반 채권자. 물상보증이다. 일반 채권자. 채권자.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자. 이런 사람들은 제3자가 아니다. 특히 제3자가 아닌 것은 상속인 안 되고, 알겠죠? 여기요, 수익자 안 된다.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자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죠? 이 사람들 뭐죠? 이 사람들은 수익자든가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봐봐. 통정의 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하지만 제3자가 누구이다? 뭐죠? 상속인일 경우 아무리 선의의 상속인이라고 할지라도 대항할 수 있다. 노노노노.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대항할 수 없어. 선의의 제3자에게. 그런데 상속인이 선이에요. 상속인이 선이에요.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상속인은 제3자도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에 제3자에 해당하는 거냐? 제3자. 제3자는 뭘 기초로? 제3자는 통정의 표시의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새로운 이해관계.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이렇게요. 됐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무효를 기초로 그랬으니까 항상 무효가 돼야 되죠. 무효가 되면 그냥 가장 매수인, 가장 채권. 그러면 적당하면서 가장 저당권. 그다음에 가장 전세권. 이 정도만 해. 더 많이 하면 걸리니까. 알겠죠? 여기 봐봐. 가장을 뭐라 하냐? 이것을 허위표시라고 그래. 허위표시로 허위표시에 의해서 매수한 사람. 허위표시로 채권을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허위표시란 말이냐? 가장의 말이 똑같죠? 그러면 그건 무효죠. 여기까지는 제3자가 아니에요. 무효를 기초로 한 말은 무효로부터 새롭게 이렇게 앞에가요. 통정 허위표시에 의해서 매매계약을 했다. 가장 매매를 했다. 똑같은 말이죠.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나 봐. 그럼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인간은 무조건 제3자예요. 알았죠? 여기 가장 매수인이죠. 가장 매수인에서 압류나 가압류한 사람. 가압류.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 이런 말이죠. 여기 가장 채권에 대해서 보증을 쓴 사람 보증인, 가장 채권에 대해서 파산이 돼가지고 파산 관제인이 된 사람. 파산 관제인. 특히 파산 관제인은 제3자이다. 파산관제의 선악인은 누구를 기준한다? 총파산 채권자. 일부는 선이고 일부는 악이다. 그러면 전부를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자, 그래요. 가장 저당권에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 가장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 그 다음에 뭐가 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제3자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을 제3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제3자니까 일단 여기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있으면 무조건 제3자. 그러니까 이거 암기하면 안 돼. 차라리 암기하려면 뭐냐? 당사자 안 된다, 상속인 안 된다,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람 안 된다, 수익자 안 된다,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일반 채권자,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자. 이 사람들이 제3자가 아니다. 차라리 암기하려면 이걸 암기하지. 여기는 가장이라는 말이 있다. 허위표시란 말이 있다. 그러면 무효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꿀렁꿀렁 다 제3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두 문자 따가지고 여기 두 문자 따가지고 암기한 사람 있잖아요. 내가 평생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말이 안 돼. 왜냐면 이건 암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암기하면 절대로 안 돼.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러니까 앞에가 가장이다. 그 다음에 허위표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뭐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봐. 그럼 무조건 제3자다. 한번 봐봐. 가장 소비됐죠? 딱 줄고 났죠? 가장 매매.
가장 까맣게 놓은 거 있죠? 가장 되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 없어? 있죠. 가장 소비자 어쩌고저쩌고 가압류, 가장 매매 어쩌고저쩌고 가운데 가등기.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가장 매매한 매수인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매수인, 가장 전세권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 저당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 가장 저당권 그러면 무효. 그런데 맨 끝에가 경매가 있다? 그러면 제3자. 가장 전세권 무효. 맨 끝에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제3자예요. 됐죠? 여기 한번 봐봐. 53번. 이제는 가장을 뭐로 바꿨어? 통정허위 표시하고 바꿨네. 통정허위 표시가 무슨 말이다?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한 매매의 매수인이죠. 이걸 뭐냐? 통정허위 표시한 매매를 가장 매매라고 그래. 그러니까 가장 매매의 매수인. 여기까지는 무효죠. 이 사람은 또 어쩌고저쩌고 맨 끝에 선의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 그러니까 뭐가 된다? 제3자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4번. 통정허위 표시로 설정된 전세권. 통정허위 표시로 설정된 전세권. 그걸 뭐라고 그래? 가장 전세권. 통정허위 표시는 가장이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면 되죠? 전세권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왔어? 저당권. 그러니까 뭐다? 제3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5번. 두 번째, 파상관제인이죠? 그럼 파상관제인은 뭐에 해당한다? 제3자에 해당한다. 파상관제인. 그 다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56권. 계약을 인수. 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 이 말이죠.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장양도. 뭐 보증금 채권이 가장양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제3자가 안 나오면 제3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 채권에 대해서 압류. 뭐 볼 필요 없죠. 가운데를 읽었다 용서가 안 되는 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한다. 가장행위 무효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나와야 되겠죠? 강압류란 말이 나왔네. 그러면 제3자다. 그 다음에 59번. 허위 표시가 뭐예요? 허위 표시 행위 기초로. 무효를 기초로. 허위 표시가 무효죠. 그러니까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은 무효를 누가 주장하는 자가, 무효를 많은 자,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자, 60번.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이지만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61번.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죠? 제3자가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항상 107조 108조에서 뭐 집증 책임은 누가 진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 다음에 62번. 성질이 급한 거 봐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죠.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끝에 선의의 제3자. 그러면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죠.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무효라고 대항한다 못한다? 못하죠. 왜요? 선의의 제3자는 뭐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허위 표시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63번. 제3자죠. 제3자는 선의는 추정되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고,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여부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유무는 뭐한다? 불문한다. 64번도 중요하죠.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이죠. 그러면 뭐가 된다? 채권자, 채석권의 대상이 된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65번.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줄고,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공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746조 불법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가장 매매를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다시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을과 허위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나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뭘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 맨 끝에 써 가장 매매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 그다음에 66번이죠. 종중이 탈법의 목적 없이 종중이 탈법의 목적 없이 뭐를 얘기해? 여러분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목적 없이 부동산 실명법 제8조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할 목적 없이 부부간의 명식이다. 종중하고 종간의 명식이다. 그 다음에 종교 단체 간의 명식이다. 그것은 명의신탁은 유효이고
물권 변동도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렇게 유효. 그래서 명태 통정의 표시가 아니다. 그래서 탈보의 목적 없이 명사감에서 그놈이 팔아먹을 것에 대비해서 가등기를 설정했다 이 말이죠.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다. 67은 놔두고 68번 통정의 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당사자 간 언제나 그러면 언제나 우리 보통 언제나 이런 말씀은 안 되잖아요. 여기는 언제나라는 말을 써도 돼. 언제나 무효이다. 선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을 유효한다, 유효하지 않는다, 유효하지 않는다. 제3자가 선이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착오라고 되어 있죠? 착오. 그러면 착오는 뭐예요? 착오는 우리가 이제 착오는 약간 구조가 여러분요 뭐를 먼저 알아야 되냐? 착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를 알아야 돼요?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과 그 다음에 무슨 요건이요?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죠. 주관적인 요건은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우리 이것을 동기의 착오라고 하고, 객관적인 입장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것이 뭐가 돼야 돼? 표시가 돼야 되죠. 동기의 착오. 그래서 그럼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요?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돼. 그래서 동기의 착오가 착오가 되려면 동기가 뭐가 되거나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돼? 유발이 돼야 돼.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된 경우는 표시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알겠죠? 이것을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착오는 뭐가냐? 법률의 착오, 동기의 착오, 내용의 착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뭐 동기의 착오만 이러면 저는 알면 되고요. 착오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중요 부분의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죠. 착오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러면 취소를 못하죠.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상대방은 뭐다? 유효를 주장하는 자다.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취소를 못하는데 상대방이 이것을 뭐라 한다? 이용한다. 그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입증한다? 그것은 표의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다. 특히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 것 세 가지. 하나는 뭐다? 시가다. 그 다음에 가격, 뭐죠? 면적이다. 지적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이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가 아니다. 그러면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이제 전체로 보면 이제 우리가 착오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착오는 어느 것이 중요분의 착오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특히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데 그 중대한 과실이란 것은 중개업자의 말을 믿어야 돼.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알겠죠? 계약을 했다. A 건물인데 B 건물을 잘못 알았다. 착오가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30평가량, 20에서 30평가량만 도로 부지에 편입된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실측을 해보니까 전체 토지의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 부지에 편입된 경우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했죠? 중대한 과실이 없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토지를 매매한 사람이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토지 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토지 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자가 관할 관청에 확인해 보지 않고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한번 보세요. 71번. 갑이 제3자의 기망행위. 신원보증서류 줄 것이고, 신원보증서류 그것을 의사라고 하죠.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이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 표시죠. 서명 날인했다.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사기로 취소 X. 사기로는 취소를 못해. 왜 그러냐? 착오라고 하는 것과 사기가 구별이 되죠. 착오하고 이런 뭐가 구별이 돼? 사기가 구별이 되죠. 착오는 뭐죠?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 것이고, 사기는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하고 뭐가 있어야 돼? 하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오하고 사기의 첫 출발이 완전히 달라. 사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돼. 처음부터 첫 출발이. 여기는 지금 뭐죠? 신원보증서류에 자기는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연대보증서면에 사인돼 있더라 이 말이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사기란 말은 나올 수가 없어. 처음부터.
사기인데 사기가 되려면 사기하면 표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뭐 때문에 제3자의 뭐 때문에 기망 때문에 몰랐다 이 말이죠. 제3자의 기망이라는 것은 사기라는 말이 아니고 표의자가 몰랐다 이 말이죠. 왜요? 제3자로부터 뭐를 당했으니까 사기를 당했으니까 모르고 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가 된다? 착오로만 취소해야지. 맨 앞에 71번에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사기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게 알겠죠? 자, 72번 시가 사기이다 아니다,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대한 과실 73번 취소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데 74번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누가? 뭐죠? 상대방. 다른 말로 유효를 주장하는 자. 상대방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 75번 양도소득세에게 관한 착오. 양도소득세?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나오는 것이다, 등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다. 등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다, 과거다, 장래다. 장래다. 나올지 안 나올지 알아? 몰라? 몰라. 불확실하다. 그래서 장래 불확실한 사실도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줄 76번에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재해야 되고, 어떤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다, 즉 손해가 없다면 착오라고 할 수가 없다. 만약에 대리인이 계약을 한다, 그러면 착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착오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의사표시 당시. 의사표시를 당시. 즉 착각에 의해서 내가 착오를 해가지고요 갑이 을한테 자기 집을 사라고 청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왜 그러냐면 봐봐요. 해제는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해제를 해요. 취소는 언제 취소하냐? 성립 당시 하자요. 써봐. 거기다가 취소는 성립 당시 하자를 기준으로 판단. 취소는 성립 당시 하자를 기준으로 판단. 즉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미성년자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유로 취소하는 거예요. 봐봐. 처음에는 멀쩡했어요. 계약할 때는 멀쩡했는데 계약하고 난 다음에 피성년 후견이 돼서 계약하고 난 다음에 피성년 후견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다 들었잖아요.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어. 체결했는데 오늘이 5월 1일 오늘 알겠죠? 이때는 멀쩡했어. 알겠죠? 멀쩡. 그런데 여기서 피성년 후견이 됐어. 피성년 후견인. 여기서 피성년 후견이 됐어. 후견인.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멀쩡했어.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고. 1번, 2번. 처음에는 멀쩡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오늘이요, 피성년 후견이 됐어요. 나는 그러면요, 여기 계약을 체결할 때는 멀쩡했는데 오늘 피성년 후견이다 이 말이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여기는 처음에는 피성년 후견인으로서 계약을 했어. 지금 현재 멀쩡해. 아주 맑아요. 정신 상태가. 알겠죠? 예?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취소를 어떻게 배웠어요? 알겠죠? 죄송해요. 알겠죠? 자, 이거 봐봐. 항상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계약을 체결할 때 멀쩡했다.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요 계약 체결하고 분리하면요 나 정신 돌아왔네. 그러면 되겠네. 알겠죠? 생각해보세요. 계약 체결할 때 멀쩡했어. 좀 불리하네. 나 막갔다고 이렇게 하면서. 알겠죠? 계속 전봇대 가가지고 우리 집이라고 하고 잠그고 있으면은 그럼 뭐 의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 사람 피성년이 우연이네. 그럼 취소하면 되겠네. 계약을 체결할 때를 기준하는 거예요. 그렇죠? 멀쩡했죠? 나중에 피성년 후견에 대해서 취소는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맨 처음에 피성년 후견이었죠? 그래서 뭔가 부족해서 계약을 했죠? 나중에 정신 차렸다 이 말이죠? 그래도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몇 년 안에? 3년 안에. 3년 안에. 정신 차리고 3년 안에.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알겠죠? 그래서 접시물에 빠져 죽여야 되겠는데 몇 번 했단 말이죠? 맛이 갔죠? 그런데요 거기서 이제 빠져나왔다. 알겠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취소는 성립 당시야. 성립 당시란 말이 무슨 말이야? 의사 표시할 때지 뭐예요. 내가 내 집 사라고 청약을 할 때.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의사 표시 당시. 다른 말로 성립 당시. 계약 해제는 성립 후 후발적이죠.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는 것. 알겠죠?
다음에 79번은요. 취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명시적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의 기록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된다. 의사가 드러나면 된다. 뭐다? 묵시적이다. 묵시적. 그래서 취소는 의사표시죠. 이런 봐봐. 추인이라든가 취소라든가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 그러면 안 되지. 명시적 플러스 묵시적 다 되죠. 알았죠? 명시적, 묵시적 이렇게. 그럼 여러분 친구가 같이 왔는데 친구가 그러죠. 야 이제 힘들어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 그래? 야 그러지 말고 마지막까지 듣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나는 듣고 가자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했는데요 듣는다 듣지 않는다 말도 안 했는데요 그냥 앉아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나는 분명히 간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같이 있자. 그러면 응 알았어 나도 있을게. 이게 명식이잖아요. 그런데 책가방 싸다가 그냥 졸면서 앉아있죠. 묵시적 아니에요. 알겠죠? 묵시적. 알겠죠? 자 80번 착오. 여러분요 여기 봐봐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기하고 다른 점인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착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하지 않아요. 위법하지 않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안죠. 손해배상 책임을 안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 그게 바로 나와 있죠. 취소해도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우리 법에는 없다. 따라서 여러분 봐봐요. 왜 경과실로 취소란 말이 나왔냐? 이런 우리 법에 뭐가 나왔죠? 중대한 과실로. 그렇게 됐죠? 착오란 경우는 취소를 못하죠. 그런데 경과실로 인해서 경과실로 착오란 경우는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중대한 과실, 취소를 못하죠. 경과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경과실로 인해서 취소를 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이런 봐봐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그러면 경과실로 착오를 했다. 착오를 했는데 경과실이 있다. 착오람에 있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착오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 취소를 못하죠. 무거울 중자니까. 가벼울 경자 경과실로 착오를 했다.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로 착오를 했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경과실만 있어서 취소를 했다. 착오를 취소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81번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로 알고 샀다. 착오이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없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 82번 경계선을 침범했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 나는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침범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어. 이걸 우리 말한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이다. 유발된 동기의 착오. 그 동기가 뭐가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83번 채무자가 을인 줄 알고 보증을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채무자가 갑이에요. 채무자가 갑. 알겠죠? 채무자가 을인 줄 알았던 병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었죠? 처음부터 병인 줄 알았으면은 알겠죠? 처음부터 병이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은요 보증을 썼다 안 썼다? 안 썼겠죠? 84번요 금융기관 갑은 금융기관이 뭐 하는 거예요? 밥만 먹고 누가 대출을 받았는지 누가 대출금을 상환했는지 그것만 째려보고 앉아있는 사람이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금융기관이 착각을 해가지고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이 상환된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담보설정 해지를 통보했다 이 말이죠.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알겠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85번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데 지나지 않는 경우 착오로 다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요 어디를 보냐면 아까요 착오가 되려면 뭐라고 나왔었는데 착오가 되려면 뭐냐냐 그것이 착오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뭘 해야 돼? 현저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없나요? 그 다음 페이지 봐봐. 오케이 7번 보면 70 몇 번? 76번 봐봐요. 76번을 보면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여기는요 그 발생이 얘기했다. 그러지도 않을까? 추측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객관적이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확실하게 드러났다 드러나지 않았다? 드러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착오라고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다를 수가 없다. 자, 다음 86번은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여기 상대방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죠. 이용.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원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상대방이 그걸 알면서 이용을 해.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87번 착오라는 것은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뭘 해야 돼? 현저해야 된다. 현저. 단지 얘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88번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한테 표시하면 된다. 표시. 그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89 동기가 뭐 하면 돼? 표시만 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90번은요. 우리가 일부 취소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착오하죠. 그러면 일부 착오죠. 원칙적으로 전부를 취소해야 되죠. 그런데 일부 착오의 경우 일부만 취소하고 일부는 유효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부에 대한 착오죠. 그러면 일부 착오란 말은 일부 취소죠. 일부 취소는 원칙적으로 무슨 취소다? 전부 취소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분할 가능성,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같은 것이 있다.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 일부는 뭘 할 수 있다? 유효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전부 취소죠. 알겠죠? 우리 봐봐 137조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 일부만 무효고 나머지 일부는 유효로 할 수 있다. 일부에 대한 착오, 일부 취소는 원칙적으로 무슨 취소? 전부 취소.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 일부는 뭘 할 수 있다? 유효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럼요. 착오는 누가 입증한다? 표의자.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 이렇게. 알겠죠? 원래 원문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원래 원문은 뭐라 하냐? 둘 다 뭐라 하냐? 뭐죠? 착오와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가 입증한다. 이렇게 나왔어.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나누어 놓은 거란 말이죠. 알겠죠? 착오는 누가? 표의자. 중대한 과실은 누가? 상대방. 이렇게.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